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력과 문화의 힘이 강해지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세계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한류의 세계적 인기로 인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어는 정점을 찍고 한없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53 금성대전투 국내 상영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수입사 측이 등급 분류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영화를 수입한 위즈덤 필름 이정현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국민분들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고, 북한군이 남침함으로써 벌어졌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특히 적군의 영웅담을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해당 영화를 수입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으신 순국용사를 포함하여 모든 걸 다 바쳐 싸우신 참전용사분과 가족분들, 그리고 이번 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영화 1953 금성대전투는 6.25 전쟁 막바지인 1953년 7월 강원도 하천군 북쪽에서 국군과 중공군이 맞붙은 금성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1만 명이 넘는 국군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공은 북한의 남침에 동참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고 영웅시하는 영화를 국내에 들여온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본 전범 찬양 일본 영화를 국내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입니다. 수입사는 분명 욕을 먹어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2차 판권 시장으로 넘어가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크다 보니까 놀라서 취소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중국 영화를 돈까지 지불하고 국내에 들여오려고 했던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과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샹치 텐링지의 전설이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최초 중국을 타겟으로 제작한 탓인지 유치한 중국적 색채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흥행 대박을 터뜨리고 한국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샹치의 흥행에는 중국 정부의 행동이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샹치의 중국 개봉을 금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영화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샹치 역할을 맡은 시무리우의 과거 발언으로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시무리우는 2017년 3월 캐나다 CBC의 What's Your Story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 중국 공산당의 체제에서 자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자유로운 삶을 원하셨던 부모님이 캐나다로 이주하셨다고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해당 인터뷰가 4년이 지나서 주목받은 이유는 중국의 민족주의 성향 인터넷 게시판 디바의 웨이보 계정의 인터뷰 캡처본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얼굴만 봐도 재수없다. 어떻게 부모님이 27년 전에 캐나다로 불법 이민을 한 거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중국인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거지? 등의 댓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무리오가 언급한 기아로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을 말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1958년부터 1962년 초까지 마오쩌둥의 주도로 행해진 대약진 운동으로 인해서 4,5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중국 인구가 아사했습니다. 이는 일제가 죽인 중국인의 약 4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시무리우의 이 발언까지 전해지자 전 세계 영화 팬들은 알고 보니 샹치는 간 영화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역할과 어울리지 않다는 평을 받았던 시무리우의 인기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빨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가 중국과 대척점의 섬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기가 급상승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은 서방의 영향력을 줄인다면서 영어 교육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영어와 세계를 거부한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상하이 교육당국은 지역 초등학교가 기말고사에서 영어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이지만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영어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관련 학습 자료라는 교과서를 의무로 읽어야 합니다. 상하이뿐 아니라 작년 중국 교육당국은 초중학교에서 해외 교과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정부 자문단은 올해 대학 입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빼는 것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대학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관계자는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제보했습니다. 저널리즘, 헌법같이 더 예민한 과목일수록 영어 원서나 번역본을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가 허용한 교재들은 학문적 가치가 아닌 정부 충성도에 따라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다. 이렇게 영어 교육 자체에 소극적이 된다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게 되고 사회 전반적인 발전도 더디어질 것입니다. 어차피 고위층은 사교육에 유학 등 다 할 것이고 인민들을 통제함으로써 해외 정보를 모르게 하려는 우미나 계획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행동에 화답하듯 미국은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민감한 기술 등을 빼내려는 중국 스파이를 막는다며 미국에서 특정 과학 기술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이 행정명령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정말 극단적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의 상황은 한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공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사전 예고에서 중국어 임용 선발 정원은 0명입니다. 1997년 중국어 교과 교사 선발을 시작한 이후 한 명도 뽑지 않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결과 중국어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시험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청와대 국민청원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청원을 한 중국어 강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우기도 힘든 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중국어 과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긴 하다. 그렇다고 이렇게 아예 교사를 뽑지 않으면 우수한 인재가 중국어를 기피하게 돼 향후 필요한 시점에 교사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대학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는 2022학년도부터 프랑스어 교육학과와 독일어 교육학과, 중국어 교육학과를 외국어 교육학부로 통합하고 각 학과를 세부 전공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 정원도 축소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어 광풍이 불었고 정말 많은 인재들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인기 외국어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지금 중국어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동안 과하게 몰렸던 거품이 꺼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급격히 번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10년 전 중국어 광풍이 불 때 일본어 하지 말고 중국어 할 걸 하고 후회하며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공부하고 애초에 영어만 할 걸 하고 또다시 후회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결국 영어였습니다.